예, 방역 패스는 정부 입장에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데 무조건 강요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이 적지 않죠. 오늘은 차별 패스로도 불리는 이 방역 패스 논란을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최원희 기자, 일단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 다중이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합니까? 미접종자라도요, PCR 음성, 그리고 코로나 완치, 의학적 사유로 인한 예외 등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. 예. 문제가 되는 건 건강상 이유로 접종 못하는 분들인데요. 이 의학적 예외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. 예, 의학적 예외라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? 네, 정부가 인정하는 중대 이상 반응은 아나필락시스, 심근 심낭염, 혈소판 감소 혈전증, 그리고 모세혈관 누출증 4가지뿐입니다. 이 밖의 반응으로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건소에 가서 예외 대상자로 등록할 수는 있습니다. 진단서 사유로 면역 결핍자 또는 코로나 백신 물질로 인한 중증 알레르기 이력 등 제한적인 사유만 인정이 됩니다. 단순히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접종을 했는데 너무 열이 많이 나거나 또 통증이 있다고 진단서를 끊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. 제 주변에만 해도 부작용을 우려해서 백신 못 맞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더군요. 그러나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, 미접종자 감염 차단입니다. 또 방역 패스는 접종 완료자에게 안전하게 일상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하죠. 정부로선 국민 다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. 또 개인으로선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데 두 가치의 충돌은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때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.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이 논란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겠고요. 네, 이미 백신 패스를 도입한 해외에서 미국, 유럽 등에서 이 대규모 집회와 반발 등 비슷한 몸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탈리아는요,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데요, 반발이 거셉니다.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화한 데 이어서 지난달부터는 음성 확인도 안 되고 백신을 맞아야만 방역 패스를 줍니다. 또 12세 이상 시민에게 의무 도입한 프랑스는 야당 측에서 위헌 심판도 제기가 됐는데 자유와 보건 간 균형적 조정의 산물이라며 합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. 정답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? 네, 전문가들은 의사로부터 이상 반응 우려가 크다는 공식 진단을 받은 경우에 방역 패스 예외에 넣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. 너무 좁게 돼 있다는 거죠.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1차 접종 후에 이것이 중대한 사유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. 네, 또 정부가 정한 이 의학적 예외에 들기 위해서 장시간의 검사와 진료가 필요한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심근형 심낭염 하려면 엑스레이 찍어야 돼, 심장 초음파 검사해야 돼. 그거 과정이 뭐 몇 달 걸릴까, 한 달 걸릴 거예요. 네, 하지만 정부는 예외 인정 확대 방안은 방역 패스 도입 취지와 관련해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입니다. 예,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얼마나 잘 배려하느냐가 정부의 실력이기도 할 겁니다. 네. 예,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.